문재인 대통령 어제 베를린에 도착한 뒤에 첫 번째 일정이 제독 동포 간담회였습니다. 근데 보통 이 교포들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형식인데 어제의 행사는 거꾸로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청하는 그런 형식의 행사를 가졌다고 그러네요. 자, 박선유 제독 한인 총연합 회장 연결해 봅니다. 박 회장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박선유입니다. 예, 박 회장께서는 언제부터 독일에 사셨어요? 예, 저는 1975년 10월부터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75년. 그때 어떤 인연으로 독일에 가시게 됐습니까? 예, 제 아내가 67년 말에 독일 간호사로 가 있었는데 72년에 약혼을 하고 3년을 기다리러 안 해서 제가 한국 기업은행이나 서울시청에 근무하다 정리하고 독일로 왔습니다. 네, 부인께서 그 유명한 그래 신혼여행차 왔는데 지금 이렇게 거주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부인께서 그 유명한 이 광부 파독 간호사 할 때 그 간호사 맞죠? 예, 맞습니다. 67년 말에 왔으니까요. 네. 어제 그 행사가 이 보통의 경우와 달리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던데 왜 특별히 그런 형식을 취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? 예,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 그동안 수고하신 이 독일 동포들을 상기시켰다고, 대접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, 그야말로 저희들이 아주 감격적이었죠. 예. 그 현재 교민들 환영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다면서요? 조금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. 예, 저희들이 오시기 전부터 사실은 작년 촛불 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면서 이쪽에 독일 언론에 우리가 이 한국으로부터 다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하겠다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수준 높은 우리 한국 백성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굉장한 우리 그 조국에 대해서 그동안 이 독일에 살면서 아시다시피 독일 이 사회가 굉장히 좀 이 수준 높은 사회 아닙니까?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양당의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위해서 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애가 항상 바랬던 게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이 독일 같은 나라가 참 우리 생전에 있을 건가 했는데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이게 뿐만 아니다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 실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동포들이 굉장히 이제 대통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죠. 네. 그러니까 지난 가을부터 독일 내에서도 교민들께서 촛불 행동에 함께 하셨던 거죠? 예, 독일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어려웠던 60년, 70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고요. 이번에도 세월호 이렇게 이제 문제랄지 또 이제 우리 국정이 농단되면서 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이 촛불 시위가 곳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랬었죠. 네. 자, 어제 박 회장께서 직접 환영사를 하셨다는데 어떤 말씀하셨는지 짧게 좀 전해주시겠어요? 예, 제가 간략하니 전하려고 하면은 특히 독일은 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 통일을 이루겠고 오늘날은 세계 정치 경제 이번에 특히 G20개국 이제 주도하면서 참 세계 정치의 경제에서 그들의 역할이 이렇게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참 독일 하면은 저희와 같은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제 우리 메르켈 독일 수상이 자기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한국의 다시 개화 대개와 재개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한국을 돕겠다고 이제 그런
이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런 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네.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. 이제 파독 근로자로 오셨던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6월 6일 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자라고 이렇게 그 감사를 잊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죠. 저희가 고마움을 정했고 네. 이번 아무쪼록 이제 오늘 그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어제 이제 한독 정상회담 이제 내일부터 양일간에 시작되는 G20개국에서 우리 국가 이상이 좀 이렇게 한 단계 이제 높아지는 높게 이렇게 높아지면서 세계 참 그 20개국의 그 중앙 무대에 저희가 들었으면서 잊혀졌던 한국 이 남북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튼튼한 안보를 이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력 이제 도발이랄지 이런 데서는 이제 격각이 참 거기에 대처하고 맞는 대처도 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독일이 그렇게 해왔습니다. 독일이 그러한 어려운 그 무력 도발 가운데서도 항상 그 대화를 저희들이 이어가면서 민간 또 교류가 끊임없이 되면서 통일을 이루었죠.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맞습니다. 저희들의 그 많은 교훈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 박 회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 현충일 추념사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애국자라고 칭한 거, 특히 박 회장님 뭐 부인께서도 그 바로 똑같은 파독 간호사셨기 때문에 좀 감격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아이고, 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. 네. 저도 이게 그 부분에서 좀 목이 메입니다만은 참 그 당시에는 저희 국가가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저희들이 그 국가만을 생각하면 참 저희들이 감격하죠. 그래서 저희들의 꿈은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는 겁니다. 뭐 보수도 진보도 없고 우리 분단된 민족이 하나 돼서 세계 가운데 참 영광스러운 그런 민족의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참 서는 거죠. 네.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제가 그냥 좀 이렇게. 아닙니다. 참 긴 세월 우리나라 어려울 때 독일에서 이영만리 타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?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닙니다. 근데 지금 참 저희 이세들이 독일 주류사회에서 아주 독일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자녀를 둘 수 있는가 해서 독일 사회가 주목하는 그 이세들이 주류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있고 두각을 내고 있습니다. 아유, 자랑스럽습니다. 정말. 그래서 저희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. 알겠습니다. 저희 제독 한인 5만 동포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이 참 꽃피고 열매 맺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고 최대한으로 할 것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회장님. 감사합니다. 제독 한인총연합회 박선유 회장. 자, 60, 70년대 그 힘겨웠던 시절 잠깐 생각하시면서 또 금방 울먹이시는 그 모습이 참 가슴 따뜻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 어제 베를린에 도착한 뒤에 첫 번째 일정이 제독 동포 간담회였습니다. 근데 보통 이 교포들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형식인데 어제의 행사는 거꾸로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청하는 그런 형식의 행사를 가졌다고 그러네요. 자, 박선유 제독 한인총연합 회장 연결해 봅니다. 박 회장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박선유입니다. 박 회장께서는 언제부터 독일에 사셨어요? 저는 1975년 10월부터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75년. 그때 어떤 인연으로 독일에 가시게 됐습니까? 제 아내가 67년 말에 독일 간호사로 가 있었는데 72년에 약혼을 하고 3년을 기다려 안 해서 제가 한국 기업은행이나 서울시청에 근무하다 정리하고 독일로 왔습니다. 네. 부인께서 그 유명한 그래 신혼여행차 왔는데 지금 이렇게 거주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부인께서 그 유명한 이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할 때 그 간호사 맞죠?
예, 맞습니다. 67년 말에 왔으니까요. 네. 어제 그 행사가 이 보통의 경우와 달리 대통령이 끊임없이 되면서 통일에 이르렀죠. 갔을 때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맞습니다. 저희들은 그 많은 교훈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. 박 회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 현충일 추념사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애국자라고 칭한 거, 특히 박 회장님 부인께서도 그 바로 똑같은 파독 간호사셨기 때문에 좀 감격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아이고, 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. 네. 저도 이게 그 부분에서 좀 목이 메입니다만은 참 그 당시에는 저희 국가가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저희들이 그 국가만을 생각하면 참 저희들이 감격하죠. 그래서 저희들의 꿈은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는 겁니다. 그때는 보수 진보도 없고 우리 분단된 민족이 하나 돼서 세계 가운데 참 영광스러운 그런 민족의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참 서는 거죠. 네.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제가 그냥 좀 이렇게. 아닙니다. 참 긴 세월 우리나라 어려울 때 독일에서 이영만리 타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?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닙니다. 근데 지금 참 저희 이서들이 독일 주류사회에서 아주 독일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자녀를 둘 수 있는 가능한 것이다. 이렇게 동포들이 굉장히 이제 대통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죠. 네. 그러니까 지난 가을부터 독일에서도 교민들께서 촛불 행동에 함께 하셨던 거죠? 예, 독일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어려웠던 60년, 70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고요. 이번에도 세월호 이렇게 이제 문제랄지 또 이제 우리 국정이 농단되면서 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이 촛불 시위가 곳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랬었죠. 네. 자, 어제 박 회장께서 직접 환영사를 하셨다는데 어떤 말씀하셨는지 짧게 좀 전해주시겠어요? 예, 제가 간략하니 전하려고 하면은 특히 독일은 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 통일을 이루겠고 오늘날은 이제 세계 정치 경제 이번에 특히 G20개국 이제 주도하면서 참 세계 정치의 경제에서 그들의 역할이 이렇게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참 독일 하면은 저희와 같은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제 우리 메르켈 독일 수상이 자기들이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어제 베를린에 도착한 뒤에 첫 번째 일정이 제독 동포 간담회였습니다. 근데 보통 이 교포들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형식인데 어제의 행사는 거꾸로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청하는 그런 형식의 행사를 가졌다고 그러네요. 자, 박선유 제독 한인 총연합 회장 연결해 봅니다. 박 회장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박선유입니다. 박 회장께서는 언제부터 독일에 사셨어요? 예, 저는 1975년 10월부터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75년. 그때 어떤 인연으로 독일에 가시게 됐습니까? 예, 제 아내가 67년 말에 독일 간호사로 가 있었는데 72년에 약혼을 하고 3년을 기다려 안아서 제가 한국 기업은행이나 서울시청에 근무하다 정리하고 독일로 왔습니다. 네, 부인께서 그 유명한 그래 신혼여행차 왔는데 지금 이렇게 거주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부인께서 그 유명한 이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할 때 그 간호사 맞죠? 예, 맞습니다. 67년 말에 왔으니까요. 네. 어제 그 행사가 이 보통의 경우와 달리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던데 왜 특별히 그런 형식을 취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? 예,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 그동안 수고하신 독일 동포들을 상기시켰다고 대접을 하시겠다고 본인이
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예. 그야말로 저희들이 아주 감격적이었죠. 예. 그 현지 교민들 환영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다면서요? 조금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. 예, 저희들이 이제 오시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작년 이제 촛불 이제 그 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예.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면서 이쪽에 독일 언론에 우리가 이 한국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하겠다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수준 높은 이 우리 한국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예.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굉장한 우리 그 조국에 대해서 그동안 이 독일에 살면서 아시다시피 독일 이 사회가 굉장히 좀 이 수준 높은 사회 아닙니까? 네.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양당의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위해서 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항상 바랬던 게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이 독일 같은 나라가 참 우리 생전에 있을 건가 했는데 예. 지난 그 2개월 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이게 뿐만 아니다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. 실현한 다시 개화 대개와 재개와 이 그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한국을 돕겠다고 이제 그런 이 말씀도 하시고 예. 이제 그런 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네.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. 예. 이제 파독 근로자로 오셨던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6월 6일 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자라고 이렇게 그 감사를 잊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죠. 저희가 고마움을 정했고 네. 이번 아무쪼록 이제 오늘 그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어제 이제 한독 정상회담 이제 내일부터 양일간에 시작되는 G20개국에서 예. 우리 국가 이상이 좀 이렇게 한 단계 이제 높아지는 높게 이렇게 높아지면서 세계 참 그 20개국의 그 중앙 무대에 저희가 들었으면서 잊혀졌던 한국 이 남북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력 이제 도발이랄지 이런 데서는 이제 격각이 참 거기에 대처하고 맞는 대처도 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독일이 그렇게 해왔습니다. 독일이 그러한 어려운 그 무력 도발 가운데서도 항상 그 대화를 저희들이 이어가면서 민간 또 교류가